안녕하세요. 생애설계사 노진경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애설계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생애설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애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도구의 부족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해서 생애설계가 무엇이고 생애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인이 무엇이 있으며 생애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애설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생애설계는 보장설계, 재무설계, 은퇴설계, 생애설계 이런 흐름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왔습니다. 보장설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중심의 건강보험과 사망보험 중심의 보험 중심의 설계를 말하고, 재무설계는 보장설계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연금, 다양한 보험, 재테크를 주로 많이 다루었으며, 은퇴설계는 은퇴 후의 경제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로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따라서 보장설계, 재무설계, 은퇴설계는 주로 재정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돈만으로, 재정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애설계란 재무적인 부분 이외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삶을 제대로 디자인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생애설계가 점점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삶을 설계하고 다시 재설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애설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애설계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전 생애의 과정에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와 실천 전략을 세우는 과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듯이 총 8가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총론 부분에서 생애설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재무설계, 다음에는 커리어와 개발, 그리고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 여가 및 취미생활, 건강설계, 사회보장, 자원봉사, 총 이렇게 8가지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균형 잡혀서 설계가 되는가에 따라서 생애설계의 완성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생애 곡선입니다. 가로선은 나이를 의미하고요. 세로선은 삶의 질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은 이런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생애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 이것이 바로 생애설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애설계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하나하나씩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설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애설계의 한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애설계에서 재무설계는 세대 간의 연결고리이며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생애줄기의 가설곡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50대까지가 경제적인 수입이 최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그 이후는 경제적인 수입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출곡선의 경우에는 50대까지는 수입곡선의 아래에 있지만 50대 이후로는 지출곡선이 수입곡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출과 수입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는 50대가 경제적인 정년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경제적인 정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경제적인 정점을 만들어주는 곡선 역시 계속 명퇴라든지 취직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건강 리스크, 장수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 구조 리스크, 저금리 리스크, 이 5가지의 리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무설계에는 재산관리,
연금 관리, 부동산, 보험 설계, 세무, 금융, 상품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쉽게 말해 돈을 모으고 쓰고 키우고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무 설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 설계죠. 생애 설계 과정에 맞는 건강을 유지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많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신체적인 기능은 노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동과 단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운동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정신건강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노후에 들어간 의료비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 설계 파트에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건강 설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테크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생애 설계의 파트는 여가 및 취미 생활입니다. 여가 및 취미는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고 배움과 자기개발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죠. 여가는 삶에서 남는 시간들입니다.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함으로써 휴식 기능과 기분 전환 기능, 자기개발 기능까지의 가치를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가 취미 레저를 직업과 경력 개발의 한 파트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한 계획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여가 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 포로는 생애 설계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소득 보장으로서 나에게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부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동발달지원이라든지 보육료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청소년 의대 복지지원, 학습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이 지원들을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지만은 나의 상황과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생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가족과 사회관계, 즉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사회와 사회활동과 가족 생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사회와 가족이 어떻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목표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애 설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커리어 관리 및 개발이죠. 이는 일과 관련된 경험, 활동의 인지적 태도와 행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활동으로서 과거의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평생 직업으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애 설계 전체에서 항상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본인의 장점을 찾고 또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성을 강화하고 항상 이력서를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평생 학습의 과정이자 성과로서 커리어 관리 및 개발을 잘 함으로써 100세 시대의 인생을 2모작, 3모작을 충실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커리어 관리 및 개발 파트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도주의와 사회인대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 공식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복지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격적 성장이라든가 잠재력 실현, 자발성, 자주성, 사회성, 개척성을 개발하고 사회의 공동의성을 추구하고 2차성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지만 자원봉사는 무보호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삶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생애 설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고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루게 설계함으로써 삶을 좀 더 충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생애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일반적으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버킷리스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들이죠. 여행이라든지 새로운 취미를 배운다라든지 전후 생활에 대한 어떤 계획을 목표를 가진다라든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의 버킷리스트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 여행이라든지 자녀들의 진학 문제라든지 집 이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족과 나의 버킷리스트 내에는 앞에서 알아본 7가지의 요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들, 건강, 자원봉사, 커리어 개발 등등이 다 포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버킷리스트의 완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을 설정해 보는 것도 또한 가족과 함께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의 인생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인생을 10대, 20대, 30대, 10년 주기로 구분을 해서 각 10년 주기마다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인 목표, 신체 건강과 관련된 목표, 여가 취미 목표, 가족 주거, 사회활동과 자원봉사, 직업 경력, 커리어 개발, 문화예술, 자기개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 인생에서 매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10년 주기로 설정하는 것이 인생 설계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가? 답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순간 본인의 버킷리스트와 생애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목표를 수립을 한다고 해서 하면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멋진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